자, 건축 재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토의 성질 보도록 할게요. 점토는 뭐 진흙 정도 되겠죠. 코팅되지 않은 점토는 숨쉬는 성질이 있습니다. 숨쉰다는 것은 습기를 먹었다가 뿜었다가 뭐 하는 성질. 그래서 실내 습도 조절에 영향을 줍니다. 천연 재료이므로 친환경 자재에 속한다 입니다. 그리고 비중 나오죠. 비중은 부피분의 무게로 봤을 때 목재가 1.5, 그리고 시멘트가 3 정도, 약간 비슷하지만, 그리고 점토는 조금 작은 2.5에서 2.6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점토는 물에 젖으면 가소성이 생겨요. 가소성은 뭐 이렇게 그 신라처럼 뭔가를 섞으면 이렇게 움직이도록 유동성이 생기는 것, 그것이 가소성이고요. 건조하면 굳어집니다. 높은 온도로 구웠다가 식히면 강도는 매우 커지죠. 그것이 도자기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토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약 5배, 콘크리트와 비교를 해보시면 콘크리트는 10배였어요. 자, 그리고 점토의 화학 성분 보겠습니다. 소서 온도는 굽는, 도자기처럼 구울 때 굽는 온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입니다. 제게르추라고 하는 추가 있어요. 이렇게 좀 길고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원뿔 형태고요. 어느 정도 온도에 이르게 되면은 추체의 끝이, 이 추의 끝이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도구나 몇 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이 제게르추입니다. 소성된 점토는 구운 점토는 산화철을 얼만큼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제품의 색깔이 다르게 됩니다. 자, 문제 잠시 보겠습니다. 점토의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부터 바로 보면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의 5배, 반대로 설명을 해놨죠. 자, 그리고 점토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와 도기와 석기, 자기,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굽는 온도가 이렇게 진행할수록 높은 온도, 반대로 갈수록 낮은 온도, 낮은 온도에서 구울수록 흡수성이 커요. 높은 온도에서 구울수록 흡수성은 작아요. 이렇게 연관 지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속하는 것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흡수시험을 했을 때 흡수율이 최대 3% 이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자기질이죠. 물론 여기서 1에서 2%지만 약간의 오차라고 보고요. 섞기는 확실히 아닙니다. 섞기는 3에서 10%이기 때문에 아니죠. 자, 흡수율이 커서 외장이나 바닥으로는 사용되지 않아요. 실내 벽체에 주로 사용하는 타일은 도기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기질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토기는 뭐 기와 벽돌 뭐 이런 겁니다. 요거 실내에 사용하는 거 아니죠. 실내 벽체에 주로 쓰는 것은 도기질 타일. 그리고 점토 벽돌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외벽에 많이 사용하는 붉은 벽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토 제품을 굽는 순서, 만드는 순서 알아두시고요. 테라코타 입체 타일입니다. 속이 비어 있어요. 우리 저번 챕터에서 한번 나왔었고요. 이렇게 비어 있는 입체 타일입니다. 블록 형태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안에다가 이렇게 철근 심어서 콘크리트를 또는 점토를 부어 넣기도 하죠. 속이 비어 있어서 또는 이 자체가 좀 밀실해서 소리를 튕겨내는 차음 효과는 있지만 말랑하지 않아서 흡음재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강암보다는 내화력이 좋아요. 화강암은 일반적으로 열에 닿으면 팝콘처럼 튀겨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화력이 약한데 이 테라코타는 그것보단 강하고요. 대리석보다는 풍화에 강해요.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것들을 좀 대신해서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공동. 이것은 함께 쓴다는 말이 아니라 속이 비어 있다 입니다. 속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큰 점토 제품입니다. 그래서 테라코타입니다. 그리고 샤모트 정의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점토 구울 때 반죽을 하는데 좀 이렇게 다 말아놨는데
다 비벼놨는데 뭔가 너무 묽어요. 그럴 때 생 점토를 넣는 것보다는 한번 구워서 가루를 낸 샤머트를 넣으면 조금 더 유리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 타일. 타일 요즘 굉장히 많이 쓰죠. 오래전부터 많이 써왔고요. 넓은 바닥이나 벽에 붙이는 판상형 점토 제품입니다. 돌이 아니에요. 얘는 점토를 반죽을 해서 구워서 만든 도자기 같은 것을 벽에 붙이는, 바닥에 붙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비교적 시공이 간단합니다. 모르타르 말아서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있어서 이런 시간이 지나도 잘 버티고 있어서 구조물의 표면을 보호하기에 좋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면이 요구되는 주방, 화장실, 목욕탕 등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표면 장식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표면의 색상이나 모양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소지가 뭔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약을 제거한 안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화벽돌은 말 그대로 내화점토, 불에 더 잘 견디는 점토를 이용한 겁니다. 크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크기에 대한 문제 바로 나왔죠. 자, 금속 재료 보도록 할게요. 금속, 철강을 이용하고 뭐 여러가지 실내에도 쓰는 금속과 합금의 뭔가 합금, 총칭으로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부식, 녹슬면 안 됩니다. 건축에서는 구조재, 마감재, 설비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또는 유리와 함께 현대 건축 재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속 재료는 탄소 함유량에 따라 선철과 합금강으로 분류가 됩니다. 강도보다는 수장을 주로 합니다.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장식 철물과 방열기는 이렇게 생긴 라지에이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에다가 뜨거운 물이나 공기를 흘려서 난방을 하는 거, 라지에이터, 방열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합금은 뭔가 섞은 거죠. 탄소강에 니켈, 크롬, 망간 등의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한 가지 이상 혼합한 것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스테인레스예요. 레스, 없는, 무엇이 스테인, 녹이 없는 철강입니다. 크롬 양을 많이 넣어서 내식성, 내열성이 좋고요. 니켈 첨가에 따라 기계적 성질이라는 것은 뭐 연성 뭐 이런 거, 연성이나 강성 뭐 이런 것들, 그것들이 기계적 성질, 강한 성질 이런 것들. 자, 물리적 성질에서 비중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지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중 여러 가지 외워야 되죠. 목재는 1.5, 시멘트는 3 정도, 점토는 2.5에서 얼마 이렇게 얘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거운 거랑 제일 가벼운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이 높아요. 그래서 전선 같은 것에 이런 금속들을 쓰고 있죠. 그리고 브리넬 경도 뭔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도 시험법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납은 아까 보시면 비중이 엄청 컸죠. 알루미늄에 비해서 거의 몇 배예요. 엄청나요. 그래서 비중이 커요. 그리고 손으로 또 구부릴 수 있을 만큼 연한 성질입니다. 납. 그리고 기계적 성질이 뭐냐? 외부의 힘에 대하여 재료가 대응하는 고유의 역학적 방식입니다. 취약한 거, 소성, 그리고 강성, 탄성 여러가지. 요 뜻은 그 전에 이미 나왔었어요. 재료 초반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도 보시고요. 250도에서 최대, 500도에서는 0도일 때의 2분의 1로 감소. 이것도 잠깐 봐주시고요. 900도가 넘어가면 10분의 1. 나중엔 거의 물처럼 바뀌어버리잖아요. 용광로. 그리고 반드시 방화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열 처리 방법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특징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불림은 공기 중에 실온에서 냉각하는 거. 풀림은 높은 온도로 가열한 다음에 용광로 안에 넣어서 천천히 냉각하는 거.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담금질은 물이나 기름에 넣어서 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드라마에서 보시면 대장장이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담금질을 많이 한다는 것도 이런 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네 가지를 잘 구분해서 문제에 나오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리 또는 동입니다. 얘는 연성과 전성이 커요. 연성은 길게 늘어나는 성질, 전성은 넓게 펴지는 성질. 그래서 선이나 판재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성질이에요.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 그리고 비철금속이라는 것은 철을 제외한, 강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비슷비슷한 성질이에요. 금속은 다 비슷합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자, 구리합금 두 개 구분 한번 해볼게요. 황동과 청동이 있어요. 황동은 구리에 ZN, 아연을 넣어서 만든 거고요. 청동은 구리에 SN, 주석을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연, 이것은 모자 씌워서 황동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청동은 주석에 모자 씌워서 청동,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철금속 중 동 또는 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이 기본적인 성질을 보시면은요, 제가 다시 좀 보려고 하는데, 습한 공기 속에서 부식된다. 그리고 건조한 공기에서는 산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염수, 바닷물에는 대부분 빨리 침식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침식하지 않으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틀린 말,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과 아연의 합금이에요. 그러면 아연에다가 모자 씌워서 황동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 철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알루미늄 창틀 많이 쓰거든요. 뭐 경남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 이런 말 있잖아요. 창호에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내식성이 커요. 녹이 잘 안 쓸어요. 그리고 산이나 알칼리 해수에는 대부분 다 약합니다. 건축이나 자동차에 많이 쓰이고요. 전성, 연성 풍부한 건 일반적인 금속의 특성. 알루미늄 패널 또는 알루미늄 판넬, 알루미늄으로 판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마감을 해주는 건데요. 은백색의 광택, 알루미늄의 특성, 그리고 광선 및 열의 반사율이 높아요. 반사를 시키죠. 가볍습니다. 알루미늄 얼마나 가벼운지 볼까요? 알루미늄 굉장히 가볍죠. 납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중이 낮은, 비중이라는 것은 부피분의 무게죠.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요. 강도는 거기에 비해서 또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변이나 인발, 이거 아변은 눌러서 판재를 만드는 거고요. 인발은 뽑아내서 철사를 만드는 거예요. 가공성이 좋습니다. 풍부하다입니다. 열 팽창 개수가 커요. 열을 받으면 좀 이렇게 팽창되는 성질이 좀 있고요. 산, 알칼리 해수는 다 약해요. 대부분. 물론 강한 것도 특별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패널이 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대표적인 거 듀랄루민. 용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루미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입니다. 아변, 눌러서 만드는 판재, 그리고 뽑아내서 만드는 철사 등의 가공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틀린 것은. 자, 다음 문제. 강의 열 처리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불림, 불림, 담금질 다 보시라고 했죠. 근데 압출은 좁은 구멍으로 밀어내는 철사, 열 처리 방법이 아니에요. 열 처리라는 것은 열을 처리하고 식히는 과정에서 좀 더 강도를 높이는 건데 이것은 철사를 만드는 방법. 자, 그리고 아연. 아연은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지만 습한 공기 중이나 수중에서도 피막을 만들어 산화를 방지한다. 굉장히 특이하죠. 습한 공기 중에서 알아서 피막을 만든대요. 산화를 방지한대요. 다른 것들은 건조한 공기 속에서는 괜찮지만 습한 공기 속에서는 좀 부식이 잘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아연은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강의, 철의 부식을 막는 목적으로 강판 및 가설철물에
도금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크판, 아연이 ZN이죠. 징크, 아연 성분을 함유한 뛰어난 내부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식이나 변형에 대한 유지 보수는 불필요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나요. 징크판. 보통 이렇게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까만색으로 돼가지고요. 이렇게 줄무늬 난 건물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것이 징크 패널입니다. 그리고 납. 굉장히 무거웠죠. 비중이 커요. 그리고 물렁물렁해요. 연성이 커요. 잘 펴져요. 그리고 엑스레이 등 방사선 차폐 효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해놓으세요. 그리고 티타늄 뛰어난 내식성 별표. 산성비에도 강해요. 녹에 대한 유지관리는 불필요해요. 뛰어난 내식성.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르텐강. 이것은 마치 미리 녹이 쓴 것처럼 보여요. 무도장이고요. 내우성, 기후에 잘 견디는 강의 철의 한 종류입니다. 공기 중에 알아서 피막을 형성시키고요.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하는 금속입니다. 자, 그리고 금속의 방식법. 방식은 아시죠? 부식을 방지하는 거, 녹이 덜 슬도록 하는 거. 다른 종류의 금속을 대면 녹이 극대화돼요. 그리고 표면을 깨끗하게 하고 물기나 습기는 없어야 됩니다. 요거는 별표하시고요. 그리고 방청도료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광명단 페인트라는 게 있어요. 광명단 붉은색 페인트입니다. 이런 걸 바르거나 내식성이 큰 금속으로 피막을 만들어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몰탈이나 콘크리트로 강제를 피복하면 습기를 좀 막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옳지 않은 것은, 방식 방법 아닌 것은 부분적으로 생겨도요. 바로바로 제거하셔야 돼요. 나중에 해야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철강 표면 또는 금속 녹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방청도료 아닌 것은 대표적으로 광명단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두 개 다 맞습니다. 맞는데 레커라는 것은 주로 목재용 투명 도료 또는 색깔을 섞어서 칼라 레커, 이렇게 목재나 이런 거에 뿌려서 쓰는 거입니다. 자, 금속 재료 어떻게 이용하는가? 자, 먼저 구조용 강재로는 형강, 형태를 만든 철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I 형태 또는 H 형태로 만들어서 H빔 세우는 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건물에 많이 쓰고 있는 게 H빔인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형태를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구조물에 사용되는 강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강은 콘크리트 구조에 쓰이는 이형 철근과 마디를 만든 이형 철근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를 높이기에 표면에 마디를 만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봉강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으로 봉 형태를 만드는데 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파이프로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형 철근은 이렇게 마디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근. 그리고 철근은 속이 막혀 있기 때문에 본강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판, 철판이에요. 철판은 좀 두께가 두꺼운 후판 3mm 이상 두꺼운 판, 3mm 이하 얇은 판, 박판, 이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내용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어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탈라스 먼지, 이렇게 생긴 아인데요. 몰탈 칠할 때 금가지 말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철망 같은 거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관은 이렇게 속이 빈 아입니다. 속이 막혀 있으면 본강이었잖아요. 여기 위에. 근데 이렇게 속이 뚫려 있으면 파이프 강관입니다. 자, 그리고 창호 철물 보도록 할게요. 창호를 이루는 철물은 일단 경첩, 여다지문 여기 잡아주는
철문입니다. 평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문이 있으면 닫힐 수 있게 여기 닫아주는 요것이 경첩이고요. 자유경첩. 이거 설명 한번 했네요, 저번에.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들 플로어 힌지 설명했고요. 자재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열리는 180도 열리는 그런 문이고요. 얘는 만약에 90도가 열린다면은 자유경첩은 180도가 열립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무거운 문, 이것이 자재문이고요. 보통 유리로 이루어진 이런 문에서 위에만 잡아주기는 좀 불편할 때 아래쪽으로 잡아주는 거, 그것이 플로어 힌지입니다. 강화도어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피봇 힌지는 보통 우리 여닫이 문으로 된 이런 현관문 위에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축을 가진 힌지. 그리고 레버토리 힌지는 굉장히 특이한 아이인데 공중 화장실에 문이 약간 열려 있도록,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좀 굉장히 많이 쓰이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도어 클로저는 피봇 힌지랑 비슷하게 위쪽에 달려가지고 도어가 열려 있으면 체크해서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랑 같이 가는 것이 도어 스톱. 여기 밑에 까치발, 노루발 하나 있죠.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 요것이 도어 스톱. 그리고 자물쇠는 아실 거고, 도어 행거는 여기 손잡이 부분. 여기 손잡이 부분. 아니지. 이건 도어 실린더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건 실린더고요. 도어 행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접어지는 문 있으면 위쪽에 레일이 달려요. 레일. 해서 위쪽에 매달아 줍니다. 그래서 매달아 주는, 이동시키는 장치. 이것이 도어 행거. 그리고 크리센트는 이렇게 미서기창 있고요. 요렇게 열고 닫죠. 여기서 중간에 요렇게 물음표처럼 생겨서 이렇게 잠궈주는 그 아이가 크리센트입니다. 이거 하나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무거운 자재문에 사용되는 스프링 유압 밸브 장치로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것. 그리고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키워드가 다 문제마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무거운 자재문이란 말 나왔고요. 여기에 플로어 힌지, 무거운 자재문, 그리고 유압 밸브 장치라는 말 나왔어요. 유압 밸브 장치.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건 얘도 맞고 얘도 맞아요. 근데 플로어 힌지가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만족하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이게 잘못 읽으면 2번을 찍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키워드 위주로 좀 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철물. 코너비드라는 게 있어요. 벽이나 기둥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 타일들의 시공 시 마무리를 편리하게 하는 철물입니다. 이렇게 코너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타일을 한 장 붙였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타일 또 붙였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타일에 이 마구리가 보인다는 소린데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생긴 코너를 잡아주는 이런 철물을 한 개 대놓고요. 여기다가 타일을 붙이면 마감이 아주 깔끔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코너 비드입니다. 자, 그리고 멀리온입니다. 멀리온 시스템, 여기 설명이 잘 돼 있고요. 커튼월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둥이, 콘크리트 기둥이 서 있고 또 콘크리트 기둥이 서 있고 여기다가 유리만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건데, 유리를 콘크리트 기둥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강철 이용해서요. 강철 뼈대를 이렇게 하나를 부착을 해둡니다. 강철 뼈대, 가로 뼈대가 있고요. 세로로도 뼈대가 있을 거예요. 이 뼈대의 역할은 유리를 여기다가 끼울 수 있게 하는 역할입니다. 이 뼈대들을, 강철 뼈대들을 통틀어서 멀리온 시스템, 멀리온이라고 불러요. 영어고요. 강철 뼈대를 구조체에 부착해서 유리나 패널을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중간 세로틀이 멀리온이고요. 수평선을 강조하는 건 스팬드럴 타입. 이 두 가지를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일 중요한 건 요 멀리온 타입. 자, 그리고 인서트. 인서트는 천장 틀을 고정할 때
콘크리트 슬라브에 미리 삽입하는 겁니다. 인서트가 영어로 삽입이죠. 삽입이 영어로 인서트죠. 자,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렇게 있어요. 콘크리트 슬랩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천장 마감을 해야 되는데 목재라면 이렇게 그냥 타카 같은 거 박아가지고 쓸 수 있겠죠. 콘크리트 타카. 근데 요 미리 예를 들어서 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요렇게 나사에 머리를 삽입을 해놓고 친 다음에 나사의 머리 나중에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나사를 끼우면 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삽입해두는 이 철물이 인서트입니다. 그리고 천장틀 중에서도 목재 천장틀 아니고요. 경량 철골 천장틀에 아마 주로 쓰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판 가공재 펀칭 메탈은 구멍이 뚫린 메탈이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입힌 철판, 컬러판, 그리고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바닥에 내가 타일을 붙이다 말고 갑자기 마루를 내가 붙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른 자재를 쓸 때 요 중간에 이렇게 재료를 분리해주는 요 아이를 프로파일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바라는 것은 경량 철골 천장틀에서 이 천장틀을 잡아주는 요렇게 생긴 얇은 판을 접은 요 구조물입니다. 여기다가 석고로 된 텍스를 이렇게 대고 나사나 고정 철물을 박아줄 때 그럴 때 쓰는 것이 요 M바, M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루프 드레인은 옥상에 이렇게 구멍 뽕 나 있고요. 여기다가 물을 흘려서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 잡아주는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런 약간 요렇게 생긴 그 낙엽 같은 거 안 들어가도록 하는 그 철물, 그것이 루프 드레인. 빗물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루프 드레인입니다. 그리고 와이어 메쉬랑 와이어 라스는 좀 비슷하게 볼게요. 이렇게 생긴 철망을, 얘는 콘크리트 보강용, 콘크리트를 부었는데 철근이 없으면 콘크리트 자체가 좀 갈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잡아주는 거고요. 와이어 라스도 이렇게 생긴 철망을 벽에다 대고 미장을 하게 되면 몰탈의 갈라짐을 좀 방지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문제 보시면 코너, 모서리 부분에 미장 바름 보호, 코너 비드죠. 자, 그리고 목재의 접합 철물, 이거는 그냥 문제 그대로 바로 나왔는데요. 듀벨입니다. 전단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목재와 목재를 이렇게 접합을 하는데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접합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목재를 여기다가 링처럼 끼워주기도 하고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감아주기도 안으로 끼우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목재를 잡아주는 게 듀벨입니다. 전단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이 가해지고 저렇게 힘이 가해져서 두 개가 이렇게 잘라지려고, 이 부분이 잘라지려고 하는 성질이 전단력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아예 링을 딱 끼워서 잘라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아이가 듀벨입니다. 목재를 잡아주는 아이예요. 자, 그리고 와이어라스에 대한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거푸집 아닙니다. 와이어라스는 철망이에요. 이렇게 철망처럼 생겨서 여기다가 미장을 하게 되면 이것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미장이 갈라지는 것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리도 우리 지금 건물에 아주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런 특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리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휨 강도를 말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강도는 저하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도를 휨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는 압축할 일이 별로 없어요. 위에서 누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강도는 휨 강도. 그리고 열 전도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의 절반 정도.
자, 그리고 자외선 잘 투과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산화제이철 성분이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제품, 보통 판유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투명 유리, 약간의 녹색을 띱니다. 왜냐하면 철분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복층 유리 별표가 3개죠. 2장 또는 3장의 판유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겹쳐 건조 공기나 질소, 아르곤가스를 넣고 봉입한 유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유리가 한 장, 진공층, 또 유리가 한 장, 진공층, 또 유리가 한 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2개만 들어가면 복층 유리, 3개 들어갔어요. 삼복층 유리입니다. 그래서 밖에 차가운 공기나 뜨거운 공기를 이 진공층에서 일단 막아주고요. 유리 자체도 열 전도율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열을 잘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현장 가공 불가능,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복층 유리에 대한 설명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프리즘 유리입니다. 우리가 옥상 같은 것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유리를 설치해서 빛이 좀 깊숙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빛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번 꺾여서 더 깊이까지 들어오게 하는 것이 프리즘 유리입니다. 그리고 소다석회 유리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우이 유리, 저방사 유리예요. 일반 유리 내부에 적외선은 열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반사시키는 거예요. 열이 들어오지 않도록 반사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특수 필름을 코팅시켜서 단열 성능을 높인 유리입니다. 가시광선, 보이는 건 잘 보이는데 열은 반사를 시켜버리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입니다. 바로 로이 유리에 대한 문제 나왔고요. 요거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화유리 별표가 2개. 판유리를 이 정도 온도에 가열했어요. 그리고 금냉, 갑자기 냉각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반 유리보다는 5배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또한 현장 절단 가공 불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망입 유리, 2개의 판유리 사이에 철망을 넣었어요. 망입 유리예요. 깨졌을 때 파편 튀지 않아요. 그리고 방화나 방범용으로 사용돼요. 요즘 최근에 이렇게 빨강색 문, 파랑색 문으로 중문 같은 거 내고 이렇게 크게 유리를 뚫어주는 경우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망입 유리고요. 요즘은 인테리어적으로 좀 예뻐서 좀 많이 쓰는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소다석회 유리 이거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문제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유리 블록입니다. 2장의 유리를 맞대고 열을 가해서 붙이는 거고요. 내부에 건조 공기를 주입한 속이 빈 유리 블럭입니다. 유리는 유리인데요. 블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로 양쪽에 댔고 중간은 비어있는 아이를 쌓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블록처럼. 그래서 모양 자체가 굉장히 여기가 올록볼록하고요. 아이고. 올록볼록하고 굉장히 좀 특이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광효과, 장식효과, 치장효과 매우 크다입니다. 그리고 스테인드 유리, 색 유리입니다. 우리 종교 건축물에 가면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클래식한 분위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에도 사용되는 것. 이 2개 반드시 알아두시고, 에칭 유리는 유리를 높은 압력으로 갈아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무늬를 내는데 이 갈아낸 부분은 좀 불투명하게 됩니다. 불투명. 그래서 무늬를 만드는 유리입니다. 스팬드럴 유리는 한쪽 면에 세라믹 도료를 코팅했어요. 불투명한 색깔을 넣은 유리입니다. 스테인드 유리랑은 개념이 달라요. 이거는 한쪽에 아예 칠을 해버린 아이고요.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은 한쪽은
페인트가 되고 한쪽은 유리가 되기 때문에 유리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광택이 센 그런 아주 아름다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이 유리의 특징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미장 재료. 미장은 가루를 개서 반죽을 해서 벽에 바르는 것이 미장입니다. 보통 뭐 시멘트 반죽, 뭐 회반죽, 석회 반죽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경성이라는 것은 물을 섞었을 때 굳는 거. 기경석은 원래 반죽이라서 물 섞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특수 재료는 마그네시아 시멘트. 이것은 좀 특징이 시멘트는 시멘트인데 굳어도 다시 물 섞으면 또 다시 시멘트로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아이죠. 그리고 미장 재료의 종류, 시멘트 몰탈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아이입니다. 굽고 나면 내구성이 좋고요. 시공이 좀 쉽다고 합니다. 비교적. 그리고 자재를 구하기 쉬워요. 시멘트 엄청 많이 팔죠. 그리고 시멘트가 굳으면서 균열이 자꾸 일어납니다. 빨리 굳으면 안 되죠.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 그리고 백화 현상은 흰 눈물 같은 거 흘려요. 무슨 성분의 반응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결함이기 때문에 시공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석고 반죽을 바르는 겁니다. 소석고를 성분으로 하는 미장 재료고요. 비교적 균열이 적고 강도는 좀 큰 편입니다. 우리 석고 깁스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특성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석고 플라스터는 건조 수축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크다 아닙니다. 회반죽은 건조 수축이 굉장히 커요. 자, 그리고 회반죽, 소석회에 여물이나 풀, 해초풀, 모래 섞어서 반죽합니다. 이거 왜 섞어서 반죽하냐면 워낙에 건조 수축이 커서 그래요. 건조하면서 자꾸 수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물이 수축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도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것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응결 시간이 긴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긴 짧다라고 나왔죠. 특징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건조 시간이 길다는 말이 안 나오네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작업은 편하고 자, 그리고 합성수지라는 게 나와요. 합성수지,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성분으로 인공적으로 합성시켜서 만든 고분자 물질입니다.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열 경화성 수지 별표가 3개입니다. 열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플라스틱은 열을 받으면 좀 녹아야 되는데 얘는 열을 받으면 받을수록 좀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문을 잡아주는 실리콘입니다. 얘는 내수성, 물에 잘 견뎌요. 그리고 열에 굉장히 잘 견뎌요. 그래서 200도, 뭐 250도까지 써도 크게 문제없이 접착력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폭시 수지는 내후성, 내부식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에폭시는 요즘 콘크리트,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를 바닥에 쳐놓고요.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굉장히 투명한 아이를 발라서 마감하는 경우 있죠. 카페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럴 때 많이 쓰고 있고요. 원래는 접착제 성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콘크리트를 접착하기도 해요. 그만큼 잘 붙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이것은 강도가 굉장히 크고요. 특징은 물탱크 등을 만드는 FRP판, 섬유 보강 플라스틱판을 만들어요. 그래서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 옥상에 올라가서 오랜 시간 열을 받는데요. 얘는 열에 잘 견디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물탱크로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놀 수지는 전선에 많이 써요. 전기 재료. 그리고 내수합판, 물에 버티는 합판, 그리고 페인트의 성분, 접착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징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소 수지, 이것도 열 경화성 수지입니다. 전기 스위치로도 쓰이고요. 접착제로도 쓰이고요. 식품 용기로서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소 수지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 멜라민 수지. 요즘은 식기에도 많이 쓰이고요. 기계나 전기 부품, 접착제, 그리고 가구 그 필름 입힐 때도 필름 성분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금속도 붙일 수 있고 석재도 붙일 수 있고 도자기 붙일 수 있고 콘크리트도 붙일 수 있어요. 요거는 에폭시 수지. 열 가소성 수지는 열을 받으면 유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아버린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우리 비닐, 열 근처에 가면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폴리에틸렌, 예, PE, 우리 병 이렇게 구매하시면 뚜껑은 PP, 몸통은 PE 이렇게 돼요. 물병 같은 거 구매하시면. 그래서 페트병의 원료입니다. 그리고 PP는 카펫, 실내 장식품, 밧줄 이런 거, 인공 섬유, 그리고 화장품병, 장난감, 가구 이런 것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스틸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스티로폼, 스티로폼의 주 원료. 그리고 아크릴 굉장히 투명합니다. 유리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실내 천장 커버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크릴보다는 폴리카보네이트가 훨씬 더 투명한, 그리고 내구성, 그리고 톰라이트, 우리 옥상 위에 이렇게 프리즘 유리처럼 생긴 아이, 또는 그 아케이드라고 해서 건물 앞쪽에 이렇게 기둥 나와서 외부로 연결되는 이 전실 같은 부분, 요 아케이드거든요. 여기 뚜껑으로 폴리카보네이트가 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폴리스틸렌은 스티로폼 단열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 이렇게 이용되고 있어요.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장. 도장은 대표적으로 페인트 바르는 것, 그것이 도장입니다. 그것의 재료가 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의 목적 보시면 되고요.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 자, 도장의 효과, 심미적인 효과 예쁘죠? 칠하고 나면. 그리고 내구성과 내구성 향상시켜 줍니다. 작업 능률 상승시켜 주고요. 피로도 조절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사무실 같은데 녹색을 좀 칠해주면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고요. 좀 집중이 잘 되고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녹색 페인트를 많이 칠하고 있죠. 뭐 그런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성 페인트. 안료는 색깔을 내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보일드유, 기름을 혼합했어요. 불투명 피막을 형성합니다. 건조가 좀 느린 편입니다. 기름이다 보니까. 대신에 표면은 매끈하게 보여요. 특징이 있습니다.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알칼리성에 약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약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콘크리트 또는 몰탈에 필수로 들어가는 것이 시멘트입니다. 시멘트는 강알칼리성. 그래서 바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불룩해진다거나 붙지 않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유성 페인트는 시멘트 위에 바로 바르지 마시고요. 보통은 철제나 목재에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유성 페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알칼리성 없어요. 우수하지 않아요. 알칼리에 약해요. 자, 그 다음 수성 페인트는 알칼리성에 강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 콘크리트 벽에 바로 발라요. 물로 녹여 사용하는 아이입니다. 카제인 페인트와 에멀전 페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니스는 수지, 나무의 기름, 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 성분, 그리고 섬유질, 거기에 휘발성 용제를 혼합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투명하지만 좀 건조가 느린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광택이 있고요. 자외선을 받으면 변색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니스는 따지고 보면은 천연에 더 가까워요. 근데 이것을 인공으로 만든 것이 바니쉬라고 이해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나멜 페인트는 유성 니스에
물감을 혼합한 겁니다. 그래서 니스라는 자체는 굉장히 고광택이죠. 얘는 마치 색상이 있는 고광택. 우리 에나멜 구두 같은 거 있잖아요. 색깔이 있는데 광택이 있는 것. 그때 좀 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커. 합성수지에 신나를 혼합한 거. 건조가 빠릅니다. 신나가 들어가서 그렇겠죠? 자, 클리어 레커는 투명한 레커예요. 목재의 바탕무늬 살릴 수 있어요. 색깔이 있어버리면 바탕무늬가 다 가려져 버리는데 얘는 투명하니까 목재를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목재면의 투명 도장 바로 클리어 레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멀전 페인트입니다. 물에 아스팔트 성분 또는 유성 페인트를 섞어서 수지성 페인트 등을 섞어서 좀 끈적하게 혼탁시킨 액상 페인트입니다. 우리 로션 보고 에멀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스킨을 로션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폭시는 굉장히 접착성이 좋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에폭시에다가 도료를 만들어 섞어주시면 공장 바닥, 화학 제품이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굉장히 마모가 잘 되는데 거기에 발라주면 단단한 도막을 만들어주는 게 에폭시 도료입니다. 그리고 멜라민 수지 도료는 멜라민에다가 폼알데히드를 합성한 도료입니다. 열을 이용한 건조 방식을 주로 사용해요. 이것은 소부 도장? 뭐 이렇게 부릅니다. 열로 이렇게 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도장에 주로 사용되고요. 금속 도장은 보통 뭐 자동차 이런 거에 도장할 때 한번 열로 구워주는 뭐 그런 겁니다. 우리서 쉽게 생각하면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 손톱 제일 네일 하잖아요. 그 LED에 이렇게 굽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구워서 발라주면 광택도 세고 단단해져서 좀 오래가는 뭐 그런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료 이 페인트를 구성하는 거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요거 반드시 읽어보시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을 토대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도료의 구성 요소 중 도막 주요소를 용해시키고 좀 녹여주고 적당한 점도로 만들어주는 것은 용제입니다. 여기 위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묽게 만들어주는 것, 바르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용제. 자, 이제 방수 재료 볼게요. 물을 막아주는 재료죠. 방수는 침투 및 누수를 막는다 입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콘크리트나 벽돌이나 블록이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미리 만들어서 조립한 콘크리트입니다. 미리 캐스팅한 거예요. 조립했어요. 습윤 환경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멘트 구조체에다가 그 방수액을 바르는데요. 시멘트와 방수액을 섞어서 여기다가 미장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 성분이 사이사이로 방수액과 시멘트를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체화되는 이런 방수 기법이라서 나무에는 못해요. 반드시 콘크리트나 벽돌이나 이렇게 몰탈 성분이 있는 곳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무 성분, 나무로 된 구조물은 대체 뭘로 할까요? 시트 방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 고무 또는 합성 수지를 시트 상체로 형성한 이렇게 두루마리로 방수액을 묵힌 아이를 펼쳐서 열로 녹이면 아스팔트가 묵혀 있다가 이 아스팔트가 녹아요. 그러면서 쫙 붙는 형태입니다. 요것이 시트 방수. 자, 그리고 도막 방수는 페인트를 칠하듯이 또는 뽐칠을 해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입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시멘트랑 개서 바른다고 했죠. 시트 방수는 시트를 펼쳐서 바른다고 했죠. 도막 방수는 페인트를 칠하듯이 방수액을 계속 바르는 그것이 도막 방수, 막을 만드는 방수입니다. 그리고 실링 방수는 실리콘을 그 틈새에 실리콘을 쏴서 방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멤브레인 방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막. 그러면 대표적으로는 도막 방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 막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요 시트에 미리 만들어 놓거나 아스팔트 시트에 미리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아스팔트는 시트에 묵히지 않더라도 그냥 아스팔트 액을 발라서 방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그게 아니에요. 시멘트 몰탈 방수는 그 미장을 하듯이 방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스팔트의 종류가 나오네요. 천연 아스팔트,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레이크 아스팔트, 호수 등에서 드러난 로크 아스팔트, 락이죠. 암석. 샌드 아스팔트, 모래층 속에서. 그리고 아스팔트 타이트, 암석 사이에 스며들어서 변질된 아스팔트. 요 네 가지가 천연에서 만들어낸 아스팔트입니다. 그리고 열 처리를 해서 또는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새로 만드는 것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그리고 블로운 아스팔트예요. 블로운 아스팔트 특징, 감온성이 적어. 열에 대한 변화가 적어요. 그래서 옥상에 좋아요. 요거 두 가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아스팔트, 천연 아스팔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앤드 블로운 아스팔트 두 가지. 자, 그리고 아스팔트의 품질 검사 세 가지 요거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의 연성, 잘 펴지는 성질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연성이라는 것은 펴진다, 판상을 만든다. 그리고 이 신자는 펴다 신자예요. 펼 신자, 한문이에요. 연성, 늘어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은 신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늘어나는 성질. 자, 그리고 아스팔트 프라이머 별표가 3개예요. 아스팔트를 바탕과 밀착시키기 위하여 맨 처음 칠하는 도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탕 처리제, 아스팔트 프라이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스팔트 펠트는 이런 목면이나 마사, 양모, 폐지 요거 전부 다 두루마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섬유 성분입니다. 여기에 펼쳐서 보시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묵혀 놓은 거예요. 침투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로 만든 것, 그것이 아스팔트 펠트. 그리고 루핑은 펠트 플러스 이렇게 봅시다. 점착 방지제를 살포한 것. 이거는 쉽게 말하면 돌가루 또는 활석 이런 것들을 펠트에 플러스 해 놓은 거예요. 한 번 더 입힌 거죠. 그것은 아스팔트 루핑이라고 부릅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펠트의 양면에 아스팔트를 또 피복을 하고 활석 분말을 부착했어요. 그러면 아스팔트 루핑. 이렇게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아스팔트 싱글은 이렇게 사각형 또는 육각형으로 만들어서 루핑을 한 장 한 장 잘라 놓은 거예요. 그것이 아스팔트 싱글. 혼자 이렇게 있죠. 자, 아스팔트 컴파운드 조금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일반 지붕의 방수공사에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사이에 이렇게 뭔가 진동을 방지하는 역할로도 들어가는 것이 아스팔트 컴파운드입니다. 복합 아스팔트입니다. 성능을 개량한 복합 아스팔트.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기타 수장제입니다. 자, 먼저 접착제의 종류. 아까 우리 합성수지에서 몇 번 나왔던 건데요. 요거 전부 다 접착제로 쓰이는 거고 각각의 특징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에폭시 수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접착제, 아까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실리콘 수지, 또 나왔던 내용이죠. 내열성 우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요 범위 안에서 아주 안정적이고요. 내수성도 좋아요. 자, 이제 단열 재료, 열의 흐름을 차단하는 겁니다. 벽체가 있고 바깥이 영하 10도인데 우리는 영상 15도로 유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단열재를 대서 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죠. 단열재의 특징, 밀도가 커질수록 재료가 두꺼울수록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단열 효과는 크다.
습기 차면 안 돼요. 효과 감소해요. 표면의 결로를 방지합니다. 표면의 결로를 방지한다는 것은 내부에 있는 수증기가 수증기로서 역할을 못할 만큼 차가운 공기를 만나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물방울이 생기는 건데, 단열을 잘하면 일단 이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질 않아요. 그래서 표면의 결로를 방지합니다. 실내를 쾌적하게 해줘요. 그리고 단열 재료에 옳지 않은 것은인데, 단열 재료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말랑말랑하잖아요. 다공질 재료가 많아요. 스티로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역학적인 강도라는 것은 압축력, 인장력 뭐 이런 건데 일단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그리고 단열재에 일반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습기가 차면 효과 감소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수증기 투과율이 높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틀렸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닥 마감재의 요구사항, 벽 마감재의 요구사항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시간 내서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